근데 청약제도 처음에 나온 거를 보면 시스템이 잘 잡혀 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렇죠. 청약이라는 단어로 다시 찾아보니까 뭘 만나냐면은 전화를 만나요. 청약이라는 것들은 전화 청약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지구본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먼 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우선은. 예, 일단은 뭐 원래 어릴 때부터 이제 위인전 사람 이야기 듣는 거 보고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이 볼 그런 위인전에 관한 사안들이 잘 없더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제부턴가 사회가 사회 구조, 시스템 이런 것에 의해서 성취가 나는 거지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폄훼하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력이라고 하죠. 보통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EBS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사람을 다뤄보는 어떤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와서 수용을 하게 됐고 평소에 이제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린애들을 위한 위인전이랑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위인전을 설명하기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어떤 내용이 좀 다르신지.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보통 위인이라고 그러면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그 사람의 특정한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잘라내서 강조하는 경향들이 되게 강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헬렌 켈러 그러면 장애를 극복한 사람 끝. 나이팅게일 그럼 백희의 천사 끝.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회는 어떤 이제 상태에서 있었는지 그 사람이 이룬 성취가 사회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면 사람, 시대상이면 시대상 이거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쪼개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런 종합적인 관계를 조금 봐가면서 그래서 사회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난을 겪고 그걸 돌파하고 그 과정에서 도움도 받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자체가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라서 한 사회, 뭐 현재도 좋고 과거도 좋고 어떻든 간에 그런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 사람을 조금 입체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잘 알려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이공계 쪽적인 성격이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사실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자들은 수학 잘 못해, 이공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고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분야가 이제 농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배 고프지 않고 굶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잊어먹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농대를 나왔기 때문에 조금 사심이 들어간 그러한 이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책에도 아마 다 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뭐랄까 알면 좋겠다는 있으세요? 좀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생기면 꼭 한번 다뤄봐야지 싶은 사람은 따로 있죠. 포드, 예, 자동차. 예, 자동차 회사, 예, 헨리 포드 같은 정말 세계를 바꿔놓은 이제 생산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걸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다른 생산 방식의 변화를 목격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 많은 기업들, 많은 개인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뭐 부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그 속에서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뭐 AI,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산업적인 어떤 그러한 변화라는 게 100년 전에도 되게 비슷한 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포드 그러면 포드 자동차 설립자, 컨베어 벨트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딱 이해하는 게 좀 상당히 서글퍼요.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너무 시험 공부
익숙해져 있다. 다양하게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개별적인 사안들끼리 연결해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좀 되게 약한 게 아쉽다. 그런 재미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박사님은 좀 호기심이 많으셔서 이걸 계속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잘 못하는 거죠. 정말이에요. 집중을 잘 못하니까 처음에 딱 보면 재밌는 걸 싶으면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죠. 근데 보통 우리가 진정한 전문가, 뭐 학교 시험 기준으로 보면 100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모난 그릇에 뭐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큰 숟가락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떠먹다가 저 끄트머리 모서리에 있는 건 작은 숟가락으로 해서 야무지게 다 떠먹어야 100점을 받죠. 근데 저는 그거 이제 적당히 떠먹고 나면 저게 더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옆으로 넘어가요. 우리 사회가 사람들한테 너무 100점 아니면 가치가 없다라고 강요를 하면서 그 강요에 충족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을 빨리 잃어버려야 돼요. 호기심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이라는 게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기자님이 이제 부동산부에서 이제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돼서 쓴다. 그러면 사실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보도자료 위주로 쓰고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이제 청약이란 단어는 도대체 언제 등장했지? 그러면 저는 이제 옛날 신문을 찾아보거든요. 근데 청약이라는 단어를 부동산 아파트로 찾아보면 1970 몇 년부터 등장을 해요. 그럼 그 전에 근데 청약제도 처음에 나온 거를 보면 시스템이 잘 잡혀 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렇죠. 감이 오는 거죠. 제도라는 건 이렇게 초반서부터 완성도가 높게 나올 수가 그렇죠. 없는데 그래서 그냥 청약이라는 단어로 다시 찾아보니까 뭘 만나냐면은 전화를 만나요. 에? 전화요. 전화 청약이에요. 청약이라는 것들은 전화 청약이에요. 전화라는 게 되게 귀했기 때문에 연초에 최신부에서 올해 서울 지역에 전화 보급 계획을 세워요. 총 보급할 수 있는 건 1,500회선. 그러면은 광화문 전화국에 200회선, 용산 전화국에 100회선, 명동 전화국에 50회선.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각 전화국에서 이제 청약 신청을 받아요. 그 청약이라는 것들이 내가 신청을 해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전화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까 웃돈 받고 넘기기도 하고. 지금은 월요일 날 신문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세표가 실리지만 저 어릴 때 신문을 보는 기억으로는 전화 시세표가 있었어요. 그런 역사를 쭉 이제 보다 보면 부동산 지금 청약제도가 그렇게 복잡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추첨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당첨은 없어야 되고 그러면 명의 변경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 그러면 옛날에 이 전화라는 문제를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을 했지? 결국은 전전자 교환기라고 하는 TDX라고 하는 이제 이걸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당시 80년대 수준의 택도 없는 정말 초선진 문물을 도입을 하고 이제 물량으로 극복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제 2019년 뭐 이때부터 딱 감이 오는 거죠. 결국은 문제는 공급이다. 그렇죠. 예, 전화랑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뭐 언제부터 집값이 올랐어 그러면 많은 분들이 70년대부터 살펴보고 끝나요. 근데 60년대는 없었을까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는 거죠. 뜻밖에도 보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50년대 후반에 서울 집값이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해요. 못 살겠다 가라옵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온 거죠. 그거를 쭉 보고 나니까 4.19라는 어떤 이런 것이 단순히 부정선거뿐만 아니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주택가격에 따른 민심 위반이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 훨씬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그쵸? 예. 중고등학교 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정도 네, 그리고 초등학교. 부모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본인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뭔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저는 결론 내리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가 잘 안 되면 사회와 시스템을 탓하는 그러한 경향이 저는 너무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내 개인의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사회를 바꿔놓고자 하는 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좀 다시 일깨웠으면 좋겠고 내 출발선이 뒤에 뒤쳐 있다고 원망하고 한숨 쉬기보다는 그 출발선에서부터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른들에게는 이제 잊어먹었던 호기심과 꿈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거창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듣고 싶은
새로운 사실들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구본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